2026년 4월 26일 일요일 대여배 산행 일기 두 번째 아카데미 현실적 구성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생각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가 나간다. 일단 산 하나를 매입하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는 조금 일반 사람이 그런 법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한데 산 하나를 임대해서 결국은 아카데미를 조성할 건데 그럼 분명히 용도 변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떻게 그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만 약간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 같기도 하고 교육시설 같기도 한 그런 형태인데 이걸 산 하나 매입해서 어떻게 용도를 변경하고 또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만약에 세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한국에서는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을지 이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미리 알아야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1시간쯤에 그쪽 관련해서 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통화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은 일종의 스케치를 하는 거니까 일단 산 한 해를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산 하나를 찾아봐서 가능한 마을과 인접하지 않은 산이 좋으니까 그런 산 하나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살짝 이제 지금 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명상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 일종의 이제 이용료면 이용료 근데 아무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로 자격을 시험을 통과해서 제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시설물들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어쨌든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전기세부터 물세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면서 나간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규모가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지점까지 갔을 때를 생각했을 때 일렬로 계속 옆으로 붙여서 아까 말한 5평짜리 명상실을 쭉 절벽처럼 그런 공간에 확 트인 시야가 있는 공간에 쭉 조성을 한다겠고 그거를 몇 개쯤 만들어야 그리고 나는 인원을 한 1000명쯤 생각했기 때문에 그 1000명이 그 개인 명상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주 자유롭게 1000명이 한꺼번에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주기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4일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 이용할 거니까 한 달에 1회 정도 이용할 수 있다면은 결국 한 5평짜리 한 명상센터가 그 5평짜리가 한 달에 4명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리고 평일에는 비교적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평일에는 아주 여기서 눌러 살다시피 하는 사람 외에는 저녁 시간 1시간이라든가 2시간 요 정도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인원이 많아지면 예약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권을 끊든지 하면은 더
더 특별히 기회가 주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주말마다 이용한다는 기준으로 그 명상센터 한 곳이 한 달에 4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1000명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용하려면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천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거지. 천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4, 2, 8, 4, 5, 20, 25개. 25개가 4개면은 아니 25개가 250개. 250개가 4개면은 500, 100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1000명이 그런 기준으로 이걸 이용해야 된다면 250개로 병렬로 옆으로 옆으로 250개쯤을 이걸 만들어야 한다. 250이라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팔로 하면 8이면 8 8, 4, 25 좋아. 250개가 아니라 13이라는 숫자를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130으로 한다. 혹은 133개 133개 130개 133 130 아무래도 130이 나을 것 같아.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130으로 하면 대충 2달에 한 번씩 1000명이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주말을 기준으로. 근데 주말이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도 있으니까 130개면은 아까 말한 한 달에 한 번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130 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130개를 이용할 때 그냥 전기세 뭐 물세에서 5평 하나당 10,000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130개면 130만 원이 맞지? 맞나? 한 개면 10,000원이니까 10개면 10만 원, 100개면 100만 원, 130만 원.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200만 원이라고 치고 전기세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 거기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걸 하는 거 아니니까 전기 쓸 거고 물 쓸 거고 뭐 이 정도니까 한 달 나가는 전기세나 유지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치고 거기다가 뭐 청소하고 뭐 관리하는 인원을 130개면 하나 청소하는데 그게 뭐 복잡하게 막 뭐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까 가구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이고 어차피 샤워 시설 다 돼 있고 배수가 잘 원활하게 될 거니까 딱히 뭐 그러니까 물기에 유리하도록 벽면과 양옆 벽면과 바닥과 그리고 위와 정면은 유리로 구성할 거니까 그렇게 청소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쓰고 나서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직접 쓰고 난 사람이 항상 청소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관리 인원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 명쯤 든다면은 넉넉 잡아서 한 300만 원치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럼 전기세 포함해 500만 원 정도면 5평짜리
영상실이 유지해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500만원. 그리고 이 1000명이 돌아가면서 이용하는데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되고 평일에는 비어 있으면 언제든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원권을 끊으면, 그러니까 1회 이용료를 얼마를 책정해서 받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회원권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끊으면 예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빈 공간을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10만원에 10명이면 100만원이고, 10만원에 10명 100만원 맞나? 100만원 맞지.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10만원에 100명이 1000만원이지. 그럼 1000명이면 1억이네. 그러면은 500만원에 관리비가 나가고, 또 동대문, 남대문 경비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경비가 주차 관리도 하고 뭐 안내도 하는 등 2명이 필요하니까 그 인원 급여도 한 300쯤으로 책정하면 600만원. 아까 말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1000만원. 이것저것 그냥 뭐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2천만원 잡지 뭐. 그러면 정기권을 끊는다는 가정하에 1억이 매월 들어오고, 여기서 2천이 빠지면 8천만원이 일단 남는데, 이 8천만원으로 계속해서 뭔가 더 세금도 있을 거니까 세금도 뭐 내고 하면 어쩌면 한 5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고, 이 5천만원으로 계속 이 아카데미를 더욱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발판이 돼야 되고, 또 저쪽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명상센터는 그렇게 운영한다 치더라도 저쪽에 역동적인 명상을 하는 쪽은 또 비용이 뭐 승마도 할 수 있고 뭐 라이딩, 산악 라이딩도 하고 할 거니까 거기서도 비용이 또 따로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초기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5평짜리 그 명상센터 하나를 만드는데 강화 유리에 우리 자외선이나 이런 안 좋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강화 유리, 그리고 정면과 천장이 완전히 투명한 그 강화 유리로 하고, 천장에 블라인드 식의 버튼을 하나 누르면 지붕이 흐르륵 하고 자동으로 덮이게 해서 지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평상시에는 오픈되어 있어서 밤에도 별을 보면서 명상이 잠길 수 있도록 그렇게 5평짜리는 구성될 거니까. 그럼 요거 하나 만드는데 과연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사실 옆으로 쭉 나열하기 때문에 뭐 위로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통유리로 된 불필요한 그 자외선이나 이런 걸 차단하는 특별한 강화 유리로, 그리고 외부에서는 미러 효과를 줘서 안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건축 비용이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초기 비용은 좀 들 수도 있겠어. 근데 어쨌든 그 초기 비용을 들더라도 구성을 한번 하고 나면 금방
대출을 한다고 하든 투자를 받는다고 하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아무나 이렇게 해서 이걸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걸 여기를 이용할 사람은 좀 희박할 수 있지. 내가 명상에 효과적인 그런 방식이라든가 나의 음악을 그 명상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또 차이가 날 거고, 이게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실행을 했을 때 과연 얼마큼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어쨌든 뭐 이건 내가 실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사업하듯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대로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작게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게 확장될 거니까 처음에는 아주 허름한 작업실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작품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그 작품들을 밖으로 들고 나가서 연주도 하면서 세상에 더 알리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의 사상과 이미지를 세상에 각인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하나 둘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커지면 점점 그 레슨 공간이자 작업 공간을 평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더 많아지고 어느 시점인가 되면은,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나와 뜻을 같이 할 제자 중에 투자를 할 만한 제자도 나타날 것 같고, 뭐 그걸 굳이 바라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어느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함께 산을 매입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장기적인 계약으로 건물을 하나 둘 올리는 게 아니지 양옆으로 늘리는 거지. 아마 생각만큼 엄청나게 막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특별히 그 명상센터가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단지 딱 그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을 하나 매입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많아지면 그렇게 조성하고 월정액을 내든 해서 그 운영 비용은 충당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는 좀 더질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이것이 확산 속도가 돼서, 내가 딱 뭐 지금 한정을 하잖아. 물론 조금 수치는 바뀔 수 있어. 제자의 인원 1000명으로 제한한다. 1000명 이상은 수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를 수제자로 삼아서 내가 계속해서 운영했던 그것을 그 수제자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총괄 책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는 가까운 일본에 이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때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미 자금 확보는 돼 있을 것이고,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할 때는 더더욱 빠를 것이고, 어쨌든 일본에 그렇게 구축해서 똑같은 걸 또 하고, 그 다음 나라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되든 뭐 베트남이 되든 저기 몽골이 되든 세 번째는 좀 더 빠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와 인연이 닿게 될 국가, 대한민국을 제한 12국가가 나와 인연이 돼서 방금 말한 이 명상센터가 세계 곳곳에 설치되고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물론 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는
내가 주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움직일 것이지만 그 중에 뛰어난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선별해서 그 국가의 대표로 지정을 하고 그 국가에서 계속해서 내가 굳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년이 12달이니까 매월 월마다 이 12개의 국가를 내게 계속 방문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겠다. 그리고 매년 초에는 국내에 돌아와서 총회를 갖고, 그리고 매달 한 국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 국가에서는 뭐 한 15일쯤 머무르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또 15일 있다가 다시 다음 국가 또 15일 나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거점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또 좀 길이 없는데 이러면은 완전히 삥삥 도는 꼴이 되는데. 어떡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저쪽 가면 너무 멀리 가는데. 이런 곳이 있었네. 어쨌든 사람 다니는 길이 있는 거 보니까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안쪽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길이 있는 거 보니까 갈 수 있는 거 같아. 저쪽으로 가면은 완전 엉뚱한 데로 나가거든. 답이 없어. 거기랑 비슷한 거네. 그 대전의 계족산도 어떤 특정한 산이, 이런 산이 있는데 거기랑 비슷한 거네. 갑자기 집중이 끊겨버렸네. 어디까지 했지? 표지판을 세워놔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 안으로 안 들어갈 거요. 철조망을 2개나 세워놨다. 드디어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날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구만. 아무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성장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아.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기초를 다지는 나의 첫 발이 중요해. 일단 작업실을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 집 근처에 얻는 건 이런 미래를 봤을 때 내 첫 발에 내리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 처음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대전역 근방에 작업실을 구축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네.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개인적인 그냥 작품을 하고 싶었던 마음, 그냥 그런 마음만 달래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장차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이 대업을 이루기엔 그 첫걸음이 부족하다 때문에 대전역 근처에 작업실을 그 첫 발을 내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더더욱 화끈하게 지금 산행을 하면서 깨닫게 된다. 아무튼 지금 표지판이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이쪽으로 안 다니긴 하는 것 같아. 지금 거미줄이 상당히 많네. 뭐 좋지나요 뭐. 사람들 마주치면 생각이 자꾸 끊기는데. 그나저나 이거 너무 삥 돌아가긴 하는데 아까 글로 가면 더 삥 돌아온 거라. 그래도 적당히 삥 돌겠죠. 가시크 걸어가면 되니까. 뭐 내가 어디 한두 번 이랬나. 지금 상당히 사실 멀리까지 지금 오긴 했는데 바이크 세우는 데서부터 그래 내가 뭐 숙소에 일찍 돌아가서 뭐 돌아갈 필요도 없고. 이 길이 또 두 걸리네. 어떡하지. 이쪽을 계속 타면은 너무 멀리 돌아가고, 이쪽을 타자니 그냥 산이 끝날 것 같고 너무 아쉽고.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돌아가는데 이러면. 어쨌든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법적인 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산을 매입해서 그런 걸 구성할 때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했을 때 분명히 그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 부여 여부, 과연 이것을 종교시설처럼 그렇게 등록해서 가야 하는 것인가, 예술 단체 보니까 한국법에는 예술 가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법령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사업을 통해서 그런 뭔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는 어떤 작품을 해서 그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정치가 않고, 더군다나 어떤 때는 훌륭한 작품이라서 거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한국법은 그렇게 개인이 어떤 뭐 사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갤러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수익을 주기적으로 내기 위한 뭐 작품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개인이 작품을 냈을 때는 고가의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지금 개인이 할 게 아니고 또 아카데미처럼 제자들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략 예상되는 게 종교시설처럼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 예술적인 걸로 접근하기보단. 어쨌든 이런 것들 좀 더 법적으로도 좀 알아봐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어쨌든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일단 나의 시작은 지금 할 건, 이제 곧 김제를 떠나서 대전으로 내 거처를 다시 옮길 예정인데, 그 거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아니 어디로 할 것인가 이미 정해졌지. 대전역 부근
그래서 대전역 북은 내 능력 안에 가장 저렴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섭렵해야 한다.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대전역 부근이 딱 좋다. 아니면 대전역 비슷한 번화가가 있는 곳이면 건물도 좋고 저렴하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 어쨌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나를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꼭 대전역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대전역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대전역은 과연 어느 곳에 나를 알 수 있는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킹 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아예 그런 방법도 있겠지. 아예 어떤 신청을 해서 고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여기서 매주 뭘 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신고를 해가지고 아예 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 그러려면 또 어떤 비용을 내는지가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잘하면은 어떤 그 문화예술 뭐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독려하는 독려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물론 그 예술가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도들이 나올 수도 있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첫 걸음이 중요하다. 나의 첫 걸음. 이게 가슴 스트랩이 없어서 예전에도 없을 때 엄청 손을 들고 찍으니까 손이 아프지만 엄청 힘드네. 얼추 나의 생각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오늘은 촬영상에 어려움도 있고 계속해서 촬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가다가 촬영은 그만하고 이제 산행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주요 포인트가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던가 하고, 일단 10분만 더 앞으로 진행을 하고 휴식을 하고 다시 계속 산행을 이어가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촬영을 하거나 안 할 수 있다. 오늘 햇살이 굉장히 좋고, 지금 사실 여기가 그늘이 져서 안 더운 거지, 그늘이 없었다면 아주 더웠을 거야. 지금 이렇게 슬슬 걷는데도, 그늘로 걷는데도 살짝 땀이 나고 있거든. 여기 뭐 거미줄이 많아서 그렇지 딱 좋네. 이 모든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내가 걷는 이 나의 행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고요히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너무 험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도록 이런 길을 오늘 나에게 안내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내가 산을 막 엄청나게 험준한 것을 험하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기는 부적합하겠지. 근데 이렇게 길이 좋으니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 좋고, 이렇게 각종 경고문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거미줄이 많은 걸로 봐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그래서 방해가 안 돼서 좋고, 아무튼 이 길을 내가 지금 오늘 걷고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여기를 오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발길 따라 걸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를 걷고 있지만, 그리고 햇살도 이렇게 뜨거워서 더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늘이 져서 참 좋으니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의 행보를, 나의 발걸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김제에 내려와 1년 하고도 벌써 5개월인가 이렇게 이 시간을 여기서 홀로 고통스럽게 추위를 견뎌내면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쓰러져 가면서 이곳에서 돌을 닦듯이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비장함을 나의 에너지로 삼아서 다시 한번 대전에 올라갔을 때는 지난번처럼 또 1년 이상 음악실을 얻어서 있었지만, 그럼 그때도 뭐 간절함은 있었지만 지금에 비하면은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 이제는 그 부족함을 채운 채 진정으로 내가 가고자 할 내 대업의 확고한 시작의 징표가 될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추후에 그 공간이 길이 기억될지 어쩔지 뭐 모르겠지만, 이곳이 대업께서 처음 이 세상을 구축하기에 본격적으로 열정을 바쳐서 작업을 시작한 장소이다라고, 그 장소가 나중에 훗날 역사에 하나의 추모지, 하나의 관광지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곳이 과연 어느 곳이 될지 어떤 모습일지 아직 나도 모르지만, 이제 곧 5월 1일 3일 4일 이사를 하고 계속해서 발품 팔아서 그 장소를 알아보겠지만, 나도 그 장소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곳이 될지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렇다. 모든 게 생각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5월 1일 날 4월 30일 날 밤부터 사무실 짐을, 그러니까 4월 30일 날 작은 바이크를 끌고 대전으로 가서 다시 차를 한 대 끌고 내려와서 일단 사무실 짐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숙소로 들어와서 그 전부터 뭐 짐은 정리해 놓긴 하겠지만 나머지 짐을 정리하고 바로 이사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짐을 싸놓고, 5월 2일부터 5월 1일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바로 올 수 있도록 일부는 차에다 실어놓고 일부는 짐을 내려놔서, 차 한 대로는 이동할 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더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차에 실어서, 일단 어디로 옮기냐, 대전 부모님 집 창고로 옮기는 게 맞을까.
어디로 옮기는 게 맞을까? 어쨌든 이 금방 작업실이 구해지면 글로 대부분 옮겨져야 될 건데 어디로 옮겨야 되려나? 아이고 그게 어디로 옮겨야 되나? 그렇지. 대전 그 창고집이 바로 그냥 주차하고 짐만 내려놓으면 되니까 일단 거기가 나을 것 같긴 한데 금방 또 옮길 건데 그래야겠다. 대전집 지하 창고로 일단 짐을 다 옮겨야겠다. 그러고서 하나둘씩 결정되면 하나씩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 그게 나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숙소가 5층이라 5층에서 그 짐을 1층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좀 그때도 이사 올 때 힘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좀 체력을 좀 잘 보존해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야겠네. 자 일단 여기서 근데 배가 안 고프지. 배가 안 고파도 좀 빵을 먹고 발걸음을 다시 이어가고 영상 촬영은 손이 너무 아프지. 일단 안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태엽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이 편이지 이 두 편을 통해서 영상 기록으로 남겼고 이걸 다시 내가 들으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고려하고 자문하고 해서 앞으로 나의 행보에 유리한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나 대엽은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다. 모두가 원했던 세상, 모든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세상. 그렇다고 현실과 단절되는 세상이 아닌 현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연결이 되면서 오직 이 세상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치유되는 그런 세상. 아니 세상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그것도 세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 어쨌든 나는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만들 사람이다. 나는 12인의 리더자이자 나를 포함한 13인이 이 모든 세계의 인류를 나고나 세계로 그러나 모두에게 이 세상의 인류 모두에게 그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주고 싶지도 않고 선별된 자에게만 각 국가당 1000명 결국 13,000명이 되겠지. 13개국이니까 오직 전세계 13,000명에게만 이 내가 만들 새로운 세상이 누릴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오직 13,000명에게만. 나는 13인의 대표이자 리더자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 통치자 대엽이다. 이상 쉬었다가 간다. 다음 영상은 촬영 안 할 수 있다. 이상.